네, 현재 시간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신광선 매니저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원 환율이 특히나 달러 환율이 움직이면서 지수에도 연동이 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1.67%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1,332원 60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 때문일지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도 1% 넘는 하락을, 코스닥도 1% 가까운 약세를 실현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보이네요. 오늘장 왜 그런 건지 오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시장의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게 달러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오늘은 웬화 움직임도 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환율이 문제입니까, 오늘 시장? 네. 일단 지금 뭐든지 매크로 지표는 급하게 변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화 강세.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흐름은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오늘 조금 기대를 했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변화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달러 약세가 가면서 나오는 엔화 강세에 대한 변화가 시장에서 또 다른 분위기를 바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엔화 강세는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은 조금 더 투기적인 포지션을 원하는 헤지펀드 같은 쪽에서 지금까지는 엔화를 엔화를 계속 매도하고 그러면서 엔캐리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끌어왔었다가 이게 급하게 청산이 됐죠. 그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포지션을 어디로 잡아야겠느냐? 엔화 강세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2, 3년 동안에 나왔던 포지션과 좀 바꿔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현재 147엔이 다시 이탈하면서 다시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게 동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은 지난번에 한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갔었을 때 잔여 엔캐리 트레이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작용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거에 따른 부담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지금 진정시키기도 전에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엔화 강세의 속도가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물 매도가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물 매도가 그렇게 지수를 1% 이상 뺄 정도의 강한 매도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간 놀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가슴이 찌릿한 이런 분위기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에 따라서 한 번 더 시장이 놀래면 먼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원화 강세 수혜주 피해주 나눠서 지금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할 필요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네,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그때 한번 당했던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부분들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대응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혹시나 만약에 달러가 약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게다가 또 유가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항공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살아날 수는 있겠죠. 게다가 지금 휴가철과 함께 실적 부분을 3분기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약간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뭐 수출주가 좋으냐 아니면 내수주가 좋으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환율에 따라서 시장 내 수혜와 피해주를 구분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놀란 가슴 속에 매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항공, 여행주의 포트는 조금 더 늘려보자라고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이슈를 또 눈여겨봐야 될지 두 가지 추적 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엠폭스 관련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또 금융주들이 강하죠. 특히나 뭐 생명사, 보험회사 오릅니다. 밸류업 때문인지 실적 때문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엠폭스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난 1958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던 이 엠폭스, 옛 명칭은 원숭이 두창입니다. 2022년에 선진국 중심의 대규모 엠폭스가 발병되면서 당시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다시 해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환자가 늘어나고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도 발병 환자들이 늘어나자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재선언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더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많은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죠. 검역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상사태가 확산되자 아프리카와 이제
교역이 많은 중국도 위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위험 입국자와 물품을 전수 검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를 하는데 쓰여야만 하는 진단키트가 동나버린 거죠. 김민수 대표님. 네. 처음에 엠폭스 이야기 나왔을 때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 하루 이틀 상승이겠거니 따라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예측은 좀 틀렸습니다.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2주간 3주 가까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왜 과거와 다르게 다시 또 엠폭스 관련주들이 연속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장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냥 당일 끊어봤습니다. 오늘 정할 거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 놀다가 오늘 끊고 그 다음날 급상승하고 그냥 거기서 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비싸게 샀네요. 네, 비싸게 매매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쉽게 끝나지 않는 모습들로 이어간다는 쪽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보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정부나 아니면 사람들이 얼만큼 경각심을 안고 거기서 어떤 주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왔을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관련주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얼만큼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정부나 아니면 관련 국제기구가 이거를 얼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고 거기서 대책들을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좀 잦아들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로 일단 심리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조금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진단 키트 관련된 매출 흐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에 코로나19 때가 거의 가장 좋았었고 그 이후로 그렇게 크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또 턴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뭐 편의점에서는 뭐 5배라면서요. 이전 가격에 그만큼 재고를 쌓아놓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비를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갑자기 또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은 뛰었는데 그러면 업체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공급을 늘리겠죠. 네. 그럼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런 균형점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이걸 투자 포인트로 안고 여기서 사서 앞으로 2배 더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엠폭스 관련주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연속성이 길어진 건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또 그 안에서 재료들이 적기 때문에 시장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수출 규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진단키트의 월간 수출 추이를 보시면요. 올해 사실 뭐 2월, 3월, 4월의 경우에는 증감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말에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여줬다. 다가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서서 6월부터 7월 지금 계속 그 진단키트 수출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7월까지 집계된 상황에서 증감률은 35.7%고요. 지금 8월의 경우에는 10일까지 집계된 것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전보다도 늘어나고 있는 수치가 확연하게 보여지죠. 지금 한 달에 3분의 1 수준만 왔는데 이미 이만큼 도달했다라는 거는 중국에서 검역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규모도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실적단의 변화가 있다면 그렇다면 모처럼 진단키트주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종목들이 그렇게 약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데이터도 물론 있다 보지만 과거에 나왔던 수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나왔던 수출 동향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뭐 그 큰 폭의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은 된다는 쪽에서 기대감은 갔는데 이게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아마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서 이게 뭐 코로나인지 아니면 이제 다 통합적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엠폭스 관련된 거 모든 것들 다 포함이 돼서 보니까 말라리아 수족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뭐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 수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감들이 좀 이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종목 보다 보니까 역시나 진단키트의 강자는 시즌이죠. 네. 그쪽이 가장 강하고 올라갈 때도 탄력적으로 특히 좀 어느 정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호가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한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쪽에서는 미코바이오메드 이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뭐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 엠폭스 관련된 진단키트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상용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 쪽은 대장은 시즌인데 그런 쪽들이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와 저고점 돌파했으니까 따라가서 사야지라고 하다가 저희가 사면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지금은 단기 대응,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짧게 장중 정도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더 확산된, 그러니까 지금 다 우려감만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안정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언제든지 또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즌과 미코 바이오메드를 탑픽으로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자신이 없다면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수익버스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가 더해지면서 감기약 관련주 혹은 뭐 원격 진료, 교육주 테마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 추세의 끝단에 있는 후발주를 따라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 후발주자를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게 더 적중률이 높은 시장입니까? 제가 하다가 네. 예전에 기억 생각해 보니까 그 콜드체인 관련주도 움직일 때가 됐겠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뭐 대한과학 이런 것도 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코로나19 관련된 쪽에 잠깐 후속적인 맞아요. 모습들로 나오면서 데자뷰가 펼쳐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확산돼서 나온 종목들의 흐름들은 예전만큼 또 그렇게 강하게 확산이 들어갔었을 때 나왔던 고가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틈새적인 쪽으로 대응했다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무리하게 대응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시장이 내일도 좀 정체되고 재미가 없다.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당일 정도로 어떤 맞춤 대형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상한 변화가 나서 그냥 급락한다. 따라서 그냥 빨리 정리하셔서 일단 이쪽은 또 후퇴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또 돌고 도네요. 지난번 코로나19 때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내의 테마 사이클들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만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 와중에 버텨주고 있는 금융 쪽 한번 밸류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 삼성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결 기준 순이익이 7,4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무려 30%나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죠. 보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요. 기타 보험 손익의 적자폭이 줄어든 것, 여기에 SCM 상각이익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투자자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그래서 밸류업 뭐 할 건데 너희는 이겠죠. 목표 주주 환원율은 50%로 제시했고 달성 시기는 3, 4년 내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약간 분분한데요.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시장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의 환원책을 발표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대를 상회하는 이 환원책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10%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물론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했지만 별거 없었는데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밸류업은 언제 할 건데 라고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그 50% 제시 외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 주주 친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자세하게 나올 예정이다. 그렇기에 모쪼록 빠른 밸류업 공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삼성생명이 오늘 밸류업주 그리고 보험주 생보사들을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주목받게 해주고 있는데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50%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솔깃할 만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대신증권의 입장처럼 뭐 별거 없네라는 입장이십니까? 알려진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험사 중에 대장주인데 안 하면 눈치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긴 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인데요. 실적 관련된 쪽은 지금 이번에 보험사들이 다 적용받는 IFRS 17 이쪽에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의외로 회계상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회계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 쪽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죠. 그럼 그것까지 감안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오히려 그냥 회계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걸 안고 실적은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도 높아질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업 쪽은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거 별로 시장에서 안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율적인 공시, 자율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보여주면서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저 회사는 밸류업하는 회사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바뀌는 시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율적인 흐름들이 가장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삼성생명 실적 발표하고 좀 한 달 뒤에 아니면 2달 뒤에 공시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민기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밸류업으로 쳐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빠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여력들을 좀 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연하게 나온 건 없고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삼성생명 그리고 포함해서 오늘 금융주들 그래도 강합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가를 한번 봐볼까요? 4.85%가량 오르면서 장중에 기록했던 고점보다는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더 들고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반기 기대하고 더 매수해 봅니까? 삼성생명일까요? 아니면 다른 밸류? 삼성생명. 삼성생명이요? 네. 저라면 반은 줄이겠습니다. 반은 줄여요. 네, 줄였다가 그다음에 탄력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끌고 갈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했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꺾였던 이유는 밸류업 관련된 얘기 안 나왔네라는 부분들과 함께 이거 어떤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 맞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좀 많을 시점이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오히려 은행 쪽이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은행이요. 예, 신한이나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같은 경우는 벌써 공시를 통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고 물론 또 금융주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서 취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약간 기대보다는 실적들이 그렇게 크게 안 꺾인다는 쪽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보험주들도 그런 시각적으로 같이 적용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어떤 자본금 대비해서 탄력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생명보험주가 탄력은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묵직하게 들고 가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 매도하겠다. 비중은 현구간 늘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밸류업을 따져본다면 은행주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 간곡히 부탁함에도 밸류업 쪽에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DB하이텍이 우리 투자자분들을 배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업 쪽에서 나름 솔선수범했던 DB하이텍인데 막상 공시를 열어보니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주가는 한 2%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사실 DB하이텍을 밸류업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업황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빨리 발 빼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밸류업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밸류업은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밸류업 하려고 하더라도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분위기를 더 탈 것 같은데 지금 자리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 결정 못 하겠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오히려 지난 다른 반도체주처럼 추가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는 한 46,000원대 부분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부분은 줄일 것 같고요. 지금은 밸류업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 오히려 시장이 안정 찾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런 반도체 약간 레거시 쪽에 공정 쪽에 좀 늦은 반도체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출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DB하이텍의 모든 모멘텀이 증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업인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는 DB하이텍이기에 오늘 그렇게 전략 매도 혹은 발을 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추이 보자라고 했고요. 앞서 이 밸류업 관련해서 탑픽으로는 은행 꼽아주셨는데 하반기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뭐 KRX의 밸류업 지수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밸류업 나올 때마다 한 종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본다. 제 전 직장. 네. 또 메리츠입니까? 예, 네. 이것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거의 그렇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실적 좋아졌고 거기다가 먼저부터 가장 먼저 밸류업을 시도를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또 신고가 나올 텐데 이럴 때 따라가시게 되면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말고. 네, 오늘 말고 네. 한 87,000원대 밑으로 정도쯤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좋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해관계가 아직도 있는 건 아니시죠? 노노노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자율적 밸류업 수혜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추적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